왕의 사후 이름에는 시호와 묘호가 있습니다. 먼저 시호부터 알아봅시다. 원래 시호란 왕이나 공신이 죽은 뒤 후대 왕이 그 공덕을 찬양하여 추증하는 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호는 신라 법흥왕이 아버지 지증왕에게 추증한 지증이라는 시호가 최초입니다. 그러면 조선왕의 시호는 누가 정할까요? 왕이 승하하면 시호도감에서 시호를 작성해 중국에 보내면 중국 황제가 승인해서 시호를 내려주었습니다. 중국은 천자국이고 우리는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시작에서 끝까지 먼저 중국의 결재를 받아야만 했죠. 중국으로부터 시호를 받기 전에는 대행대왕이라 했습니다. 중국에서 시호를 받아오면 그 뒷부분에 비로소 조선에서 정한 시호를 붙이게 됩니다. 즉 왕의 사후 이름은 묘호 플러스 중국에서 받아온 시호 플러스 조선에서 정한 존호 플러스 조선에서 정한 시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보내온 시호는 2글자, 조선왕의 시호는 8글자, 왕비의 시호는 2글자가 기본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시호를 예로 들면 묘호인 세종과 명황제가 내려준 시호인 장헌, 신하들이 올린 존호인 영문예무, 후대왕 문종이 올린 시호인 인성명효, 이걸 모두 더한 세종, 장헌, 영문예무, 인성명효, 대왕입니다. 꽤 길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맨 앞에 세종이란 묘호입니다. 시호는 왕뿐만 아니라 공신들에게도 내려지지만 묘호는 왕에게만 내려지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조, 세종 등 왕의 이름이 바로 묘호입니다. 황제가 죽은 후 공덕을 기려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신주에 쓰는 이름이죠. 중국 은나라 때부터 쓰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묘호는 신라 태종무열왕과 고구려 태조왕입니다. 하지만 묘호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묘호가 확실해집니다. 1대 태조왕건은 조를, 2대 해종부터 24대 원종까지 모두 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원간석기인 25대 충렬왕부터 34대 공양왕까지 묘호 없이 시호만 썼습니다. 묘호는 왕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왕이 죽은 뒤 그 다음 때의 왕과 신하들이 종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생전의 공덕을 기리어 짓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왕들은 생전에 자신의 묘호를 전혀 몰랐습니다. 묘호는 원칙적으로 중국, 베트남, 고려 등 황제국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왕 중에는 태조 왕건만 조의 묘호를 썼죠. 다른 왕들은 종이었고 특히 원간섭기에는 충렬왕, 공민왕처럼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제후국이었던 조선에서도 조종의 묘호를 사용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조선은 고려 원간섭기 때처럼 무슨 왕이라 하는 게 맞는데 말이죠. 이것은 조선의 자주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진왜란 때 조선에 온 명나라 관리 정응태의 문제 제기로 외교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교 윤리에 엄격했던 조선 성종은 우리는 제후국이라서 묘호를 붙인다는 건 분수에 넘치는 일이다 하며 종묘에 모셔진 선왕들의 묘호도 삭제할 것을 명했습니다. 결국 비용 문제 때문에 없었던 일로 되긴 하죠. 또한 성종은 자신이 죽은 후 묘호를 붙이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들 연산군은 성종이라는 근사한 묘호를 붙여주었죠. 문물을 완성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묘호도 일반적으로 정해진 룰이 있었습니다. 태조는 나라를 세운 왕에 붙이는 묘호였죠. 태종은 나라의 기초를 세운 왕에 붙이는 묘호였습니다. 성종은 문물과 제도를 완성시킨 왕에게 붙이는 묘호였죠. 묘호는 조와 종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왕조의 창시자에게는 조를,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왕에게는 종을 붙이죠. 조와 종을 쓰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창업지군 칭조, 개체지군 칭종, 얘기대전에 나오는 규정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창업지군에게는 조를, 개체지군에게는 종을 붙인다는 뜻이죠. 이건 중국의 묘호 규칙입니다. 중국이 이 원칙을 따랐고 고려시대에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 혼자 태조란 묘호가 붙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에게
태조란 묘호가 붙었었죠. 조공, 종덕, 사물기원과 사기, 효문, 봉기에 나오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원칙입니다. 같은 뜻으로 유공왈조, 유덕왈종이 있습니다. 조공공덕이란 재위기간 동안에 공이 많은 왕에겐 조를, 덕이 많은 왕에겐 종을 붙인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원칙이 좀 애매하죠. 공과 덕을 구분한다는 게, 조는 나라를 세웠을 때 또는 반정에 성공했을 때, 재위 기간 중 전쟁이나 반란 등 국가적 큰 위기를 잘 극복했을 때, 대개혁을 완수했을 때처럼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나라를 다시 세운 왕이라는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으로도 쓰였습니다. 종이라는 묘호는 덕을 뜻합니다.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했거나 그럭저럭 지나갔다면 종을 붙이죠. 그렇다고 종을 무시하면 안 돼요. 치적이 적거나 선정을 베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최소한 백성들에게 성군이라는 말은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존경하는 세종이 그렇죠. 안 그러면 연산군처럼 폐위되어 군으로 떨어지거든요. 입승왈조, 계승왈종. 세자가 아닌 사람이 왕이 되면 조를, 세자가 왕위를 계승하면 종을 붙인다는 뜻이죠. 즉,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조, 계승하면 종이라 했습니다. 조선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섞어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원칙 중 확실하게 지킨 것은 창업지군 칭호였습니다. 나라를 연 왕을 태조라 했잖아요. 태조, 이성계, 이후의 왕들은 그때그때 정치 논리에 따라 조공, 종덕, 즉 유공왈조, 유덕왈종을 기본으로 하여 입승왈조, 계승왈종을 섞어 적용했습니다. 고려의 묘호를 볼까요? 태조가 있었습니다. 즉 창업지군 칭조, 개체지군 칭종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조선의 묘호를 볼까요? 태조,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 창업지군 칭조, 개체지군 칭종과 조공, 종덕의 원칙이 섞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적통 왕위 계승자는 아니었지만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킨 조선 최초의 반정을 일으킨 후 집권했죠. 그런데 본래 수양대군의 묘호는 신하들이 올린 신종, 예종, 성종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묘호가 전부 종이었죠. 하지만 아들 예종은 수양대군이 제조한 공덕이 있다며 조를 고집했습니다. 반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예종은 계유정난을 제2의 건국으로 보고 세조에게 창업지군 칭조를 적용한 겁니다. 중종도 세조처럼 반정을 일으켜 집권했죠. 신하들은 연산군 집권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다시 중흥시켰다는 의미로 시자를 중으로 정합니다. 중종은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의 아들이자 연산군의 이복동생이었죠. 예법상 성종의 적장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종이 당연하죠. 동시에 반정으로 집권했으므로 반정의 공으로만 보면 조가 당연했습니다. 아들 인종은 종을 조로 바꾸고자 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은 세조가 중흥의 공이 있어 조가 된 것이 아니라 동생이 형인 문종을 이었기 때문에 형제 계승이라 조로 칭한 것이며, 중종은 성종의 직계라 부자 계승이어서 조가 아니라 종이 된다, 이런 논리로 반대합니다. 신하들은 적장자를 반정의 공보다 더 크게 비중을 뒀던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결국 인종은 포기합니다. 그래서 중종으로 확정됩니다. 선조는 원래 선종이었으나 아들 광해군이 임진왜란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공을 인정해 선조로 바꿉니다. 이후 조선 후기부터 종보다 조가 더 좋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죠. 임진왜란 이전을 조선 전기, 임진왜란 이후를 조선 후기라 하는데, 조선 전기에는 조와 종이 거의 비슷한 인식이었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권 강화와 정통성 강조를 위해 조가 종보다 우세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됩니다. 1632년 서인은 광해군과 북인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우죠. 반정으로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는 이유로 조가 붙었습니다. 영조의 묘호는 원래 영종이었죠. 그런데 고종 때 각종 반란을 진압하고 조선의 중흥을 이루었다는 이유로 영종에서 영조로 묘호가 바뀝니다. 정조의 묘호도 원래 정종이었죠. 그런데 영조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중흥을 이루었다는 이유로 대한제국 때 정종에서 정조로 바뀝니다.
참고로 조선 2대 왕은 정종입니다. 고려 3대 왕도 정종이었고요. 고려 10대 왕도 정종이었습니다. 모두 한자가 틀리죠? 순조의 묘호도 원래 순종이었죠. 그런데 순조와 철종 때는 안동김 씨가 집권하던 세도정치 기간이었기에 서학의 유포를 막고 홍경래의 난을 진압했다는 공을 내세워서 반대 의견 없이 묘호가 변경되죠. 묘호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군이죠. 군은 폐위된 왕을 말합니다. 연산군은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은 중종 반정으로 폐위되어 종묘 신주에 모셔지지 못했기에 묘호가 없어 그냥 왕자 시절의 군으로 남았습니다.